주택은 오래 보유하실수록 또 한 채 보유하실수록 세금은 작아집니다. 네,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양도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으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강화된 양도소득세 주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변광욱 재산세제과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변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히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선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20억 원, 취득가액이 15억 원으로 가정하면 양도 차익이 5억 원 정도잖아요. 이럴 때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와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또 3년 정도 보유했을 때 양도세율이 각각 어떻게 증가하게 되나요? 그 양도소득세는 그 취득한 가액하고 나중에 매도하는 가액에 대한 차액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정부는 이번에 이제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서 단기 보유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인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년 미만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까지는 40%의 세율이 적용됐었는데 향후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는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6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사례에서 양도 차익이 5억 원이 발생됐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1년 미만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는 세금을 약 1억 9,900만 원, 약 2억 정도 내시면 되는데요.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3억 5천만 원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증가액은 약 1억 5천만 원 수준 정도입니다.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 제도에 따르면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시면 되지만 앞으로는 약 3억 원가량의 세금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증가액은 약 1억 2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세법에서는 단기 보유는 2년 미만으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3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보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분들의 세금은 현재는 약 5,9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세금을 적게 내려면 3년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단기 차익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짧게 보유하셔야 되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택은 오래 보유하실수록 또 한 채 보유하실수록 세금은 작아집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라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갖고 계시던 분들은 기존에는 기본 세율에 10%만 더 추가해서 과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20%를 추가해서 과세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는 기본 세율에 20%를 추가해서 과세했었지만 앞으로는 30%를 추가해서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주택이 많으면 무조건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현재 양도세 중과 체계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갖고 계시던 다주택 중에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에만 기본 세율에 비해서 높은 세율이 과세되는 거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 세율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좀 피하려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데만 막 피해서 건물을 사는 사람들은 따로 뭐 골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양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것은 그 중과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안정돼 있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지역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해서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소득세 체계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이 포함된다는 제가 말을 읽었는데요. 그럼 이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에 분양권이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주권은 뭐냐 하면은 집을 보유하고 계셨었는데 그 집이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약
멸실됐다가 새로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입주권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입주권은 기존에도 주택수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택지개발 등을 통해서 조성된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는 분양권은 그 성격이 이 조합원 입주권과 매우 유사하지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분양권도 기존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를 계산할 적에 같이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향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하실 적에 갖고 계시던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됨으로써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경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시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네, 투기 목적이 아니라 뭐 이사를 가게 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게 되면서 집을 사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절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양도세는 과연 그 사람이 1주택자냐 다주택자를 판정하는 기준은 그 집을 팔 때 그분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헌집을 먼저 팔고 새 집을 사셨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새 집을 먼저 사고 헌집을 파실 적에는 헌집이 2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헌집을 사신 다음에 새 집을 금방 사시면 안 됩니다. 헌집을 사신 다음에 최소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 두 번째는 새 집을 사신 다음에 3년 이내에 헌집을 파셔야 됩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헌집을 파신다고 하면은 헌집을 파시는 시점에서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헌집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시는 지역이 공교롭게도 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요건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 강화된 요건은 뭐냐면은 새 집을 사신 후에 1년 이내에 새 집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원 전체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셔야지만 헌집을 파실 적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문제 말고도 법인의 경우도 또 있을 텐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양도세가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서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건데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업무와 상관없는 쉽게 생각하시면 업무와 상관없는 토지라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는 거 이외에 일정 비율의 양도세를 추가해서 내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10%였었는데 그 추가되는 세율을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법인에 대해서 20%로 높였습니다. 네, 오늘 양도세율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변경된 양도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요번에 단기 보유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해서 높아진 양도세율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개정안은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요동치는 집값 조금은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변광욱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